안녕하세요. 저희는 Personal Mobility Navigation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팀 트랩벤저스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 주제인 Personal Mobility 개발의 아이디어의 배경을 시작으로 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월 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용이 14세 이상의 무면허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기존에도 여러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던 개인형 이동장치는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간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여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올리고 기타 안전관리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이렇듯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MAS가 교통공학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AS는 Mobility as a Service의 줄임말로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택시와 같은 지역의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에 올려놓고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목적지까지 가장 효율적인 이동 솔루션을 제시하는 교통 서비스입니다. 현재 핀란드에서는 윈이라는 MAS 앱을 통해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경제적인 효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AS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성을 서비스 내에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MAS의 국내 도입에 있어서 PM의 최적 경로를 분석하는 PM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통행 경로 안내 목적으로 활용되는 내비게이션은 크게 차량 내비게이션과 자전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량 내비게이션과 자전거 내비게이션의 지리 정보와 데이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내비게이션에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특이성,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PM의 특성 및 사용자, 보행자의 상호 안전을 고려한 내비게이션 개발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PM 내비게이션의 지도와 시스템 제작을 위해서는 기존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PM의 목적에 맞는 리보넬링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수정되고 변경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내비게이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은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수많은 도로 링크를 연결하여 여러 가지 경로를 구성하고 그 이후 각각의 경로에 포함된 도로의 종류와 도로의 규모, 신호등이나 회전 요소, 그리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한 교통 상황까지 고려하여 운전자들이 운전하기 편리하면서도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계산한 최적의 경로를 안내합니다. 자전거 내비게이션에 대해서는 오픈라이더 앱과 네이버 지도 앱을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오픈라이더의 경우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안전한 자전거의 길 안내와 추천 경로, 최단 경로, 대체 경로 등 라이딩에 적합한 길을 추천합니다. 여가 활동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자를 주 고객으로 삼은 만큼 구간별 속도 및 칼로리 소모량 계산 알고리즘, 기상 정보,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의 경우 큰 도로를 중심으로 안내하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오픈라이더 앱보다 덜 고려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경로 내에 횡단보도, 교량, 고가도로 등의 수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내비게이션 앱의 추천 경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과 같이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앞에서 알아본 두 내비게이션의 특징을 PM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차량 통행과 PM 통행은 모두 각자 통행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은 주로 장거리 통행, 큰 차도를 이용하면서 신호등과 차선의 규제를 받고 링크의 연결 또한 단순한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차량이 대부분의 교통량의 기준이 되기에 교통량과 이동시간 사이의 영향이 크고 골목길을 적게 이용하며 경사로의 통행은 차량의 운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PM은 단거리 통행에 주로 이용되고 차도의 갓길만을 사용하면서 신호등이나 차선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경사로에 영향을 받고 골목길 통행이 잦는 등 링크의 연결이 복잡한 영향을 보이고 교통량이 이동시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전거와 PM의 경우는 경사로의 영향을 크게 받고 규모가 작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레저, 여가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빠른 통행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PM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기존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PM 경로 탐색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PM 이용자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한 내비게이션의 알고리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용되는 내비게이션을 바로 퍼스널 모빌리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만을 위한 내비게이션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편의성 측면과 안정성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PM에 특화된 경로 안내이며 두 번째는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모델링입니다. 먼저 PM에 적합한 맞춤형 경로를 안내해야 합니다. 지난 6월 개정된 법안으로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경로 안내가 제시된다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형을 고려하여 경로가 안내되어야 합니다. PM의 종류에 따라 경사로를 오르내릴 수 있는 성능이 다르므로 모빌리티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이용자의 선호에 맞게 경사각도와 길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모빌리티 종류에 따라 좁은 길을 가는 데 장점이 있거나 사용자들이 들 수 있는 제품도 있으므로 기존 자동차와 자전거가 가지 못했던 길들을 이용하여도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위험을 줄이는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PM의 교통사고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한다정 등이 수행한 연구에서 2017년과 2018년 사이 발생한 사고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연구에서 사고의 심각도는 부상신고, 경상, 중상, 사망의 4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프로 및 무형을 적용하여 사고 심각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PM과 승용차의 사고가 5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그리고 PM 단독 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PM 단독 사고인 경우 타 경우에 비해 중상 이상의 사고 발생 비율이 높으므로 주의하여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단독 사고 또는 보행자 사고의 경우 교차로에서 유의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간의 경우 조명 시설 등의 문제로 사고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도로의 노면 상태가 젖은 비가 오는 기상 상태의 경우 발생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앞서 말한 PM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설계할 때 고려할 점을 사고 주체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승용차와의 사고의 경우 가장 빈도수가 높은 만큼 승용차와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여 경로 안내를 해야 하며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차들이 많지 않은 곳으로 경로 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보행자와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서는 모빌리티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등 법규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실시간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을 1차적으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설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자체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비나 눈이 내려서 도로가 미끄럽거나 야간에 어두운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 최고 속도를 더 제한하고 경고하는 등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서행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상 악화 시에는 오르막길 등은 위험할 수 있으니 최대한 우회하도록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전거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보다 더 직관적인 UI를 사용하여 좁은 길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PM 운행 시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전에 언급한 위험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방안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대부분 바퀴가 작고 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격한 경사로에서는 사용자에게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내리막길을 우회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기에 이러한 경사로의 데이터는 수치표고 모델 DEM 데이터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도로와 인도를 동시에 다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특성상 보행자가 많다면 이동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동인구 내역 통계 및 실시간 사용자를 어플을 통해서 얻고 인구주택 통계 등을 통해서 유동인구를 추측해야 합니다. 차량 교통량의 경우에는 국가 표준 링크 자료 5분 단위 소통 정보를 기본으로 하되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CCTV 영상 정보와 돌발 상황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안전정보 시스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수 통계를 이용해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은 최대한 우회하도록 하면서 안전사고의 발생 확률을 최대한 낮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작고 현실적으로 차도 및 인도의 자전거 도로 등 모든 경로를 이동하기 때문에 자동차와는 다르게 개인의 이동 성향에 따라 위험도와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내비게이션에서 사용하는 앞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경사로, 보행자 수, 차도 교통량, 위험도와 같은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유저 데이터에 더해서 어플리케이션 운전자의 라이드 데이터를 추가해서 최적 경로를
설정해 준다면 충분히 PM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현 가능성 평가입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의 제작에도 이처럼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와 지도 데이터를 제작하는 회사의 꾸준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M 내비게이션 또한 원활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따릉이에 설치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과 같은 다양한 민관 업체 간의 협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불만, 필요를 접수하고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하는 구역을 파악하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확장해 나가는 플랫폼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꾸준한 데이터의 수집이 이루어진다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수요와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충분히 PM 내비게이션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PM 시장은 라스트 마일에 대한 수요가 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로 짧은 거리의 이동에 PM의 사용에 국한된다면 내비게이션의 효율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실현 가능성이 필요 조건이기도 한 모빌리티 개별 이용자들의 사용 데이터 수집이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데이터의 수집에 걸리는 시간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집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데이터 수집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 PM 시장의 규모가 작고 현재 PM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PM 내비게이션의 제작은 PM 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현재 부족한 PM 시장의 인프라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PM의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용자들의 사용 정보와 후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이용자들을 최적화된 PM 경로 이용을 유도하여 통행자 및 PM 이용자의 안정성을 결과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연구에 도움을 받은 참고 문헌들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